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원경입니다. 오늘은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강모 의사가 2018년 유튜브 방송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간은 약 1.5kg 정도 되고요. 간문맥을 통해서 75%의 혈액을 공급받고 간동맥을 통해서 25%의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의 지방이 5% 이상 쌓였을 때를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30%까지 쌓였을 때를 경도지방간, 30에서 60% 정도 쌓였을 때를 중등도지방간, 그 다음에 60% 이상 쌓였을 때를 갖다가 중증지방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방간 그러면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지방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단순히 지방만 있는 경우를 단순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치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간에 염증이 끼면 지방간염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백혈구들이 와서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간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GOT, GPT 수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생기게 되고 이게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방간의 개념이 뭐예요? 단순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이걸 다 지방간이라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문제는 지방간,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 이걸 구분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또는 CT나 MRA, 이 검사를 해야지만 이게 단순 지방간이구나, 이게 지방간이구나, 이게 간경화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간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면 뭐 알코올, 술을 드시는 분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식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혹시 제 방송을 보시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술 마시는 사람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은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방간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내장의 지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른형 비만이 많아요. 겉보기에는 날씬해요. 근데 내장에는 지방이 많아서, 여러분 비만 분석에서 보면 BMI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바디 검사인데 이게 제 거예요. 이제 제 건데 여기 보시면 제 BMI가 22.3, 25 이상이면 비만이거든요. 제 체지방 그렇게 많지 않아요. 11.2, 예, 11.2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지방이 작으면 비만이 아닌데, 만약에 제가 이거 2019년도 거예요. 제 거. 2019년 11월 20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2019년 9월 5일 거네요. 아니 11월 29일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만약에 BMI가 3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마른형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날씬한데 BMI는 30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마른형 비만이 되는 거고, 내장에 지방이 많으니까 당연히 간에도 지방이 끼게 되겠죠. 이런 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을 안 드시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없으면서 간에 지방이 많으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으로 이상으로 높겠죠. GOT, GPT 수치도 40 아래가 아니라 뭐 70, 140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지방간 그러면 30에서 60%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이제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랑 꼭 술을 먹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지방간 그러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받아보면 이렇게 지방 간염, 얘가 간경화나 간암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종류를 보면 보통 A형, B형, C형이 있대요. 근데 A형하고 B형은 백신이 있는데 C형은 백신이 없어요. 그리고 A형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B형하고 C형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 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제가 저번에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4번째 시간에 한번 방송을 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백신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45에서 50%가 들어왔다가 나가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완치가 돼요. 그런데 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완치가 아니라 그냥 억제하는 거죠.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C형 간염은 완치예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하면 8주에서 12주 정도 다이렉트 액팅이라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하면 8주에서 12주 정도 사용을 하면 95%가 완치된다고 합니다. 근데 C형 바이러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급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아주 느리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감염된지도 모르고 증상이 없으니까 굉장히 느리게 진행하니까 60, 70대에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강경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든 B형 간염 바이러스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분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이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C형 간염의 감염 경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이제 주로 혈액을 통해서 옮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사기, 혈액 투석, 그 다음에 요즘에 왜 네일 아트라 그래가지고 손발톱 소지 하잖아요. 손발톱 소지, 이제 치과 치료 이런 거에서 옮긴다고 하니까 이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증상이 굉장히 완만하게 되고 자기 감염된지 안 감염되는지 모르니까 가끔가다 검사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간암의 치료 방법은 간의 상태 그리고 간의 이제 어느 부위에 있는지. 그리고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여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간암에 이제 걸리신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제 이거를 살펴보고 어떤 한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사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 수술은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진단은 소화기 내과 의사하고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전술은 영상의학과가 하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내과, 외과,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그 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이런 의사들이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의사가 잘해서 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간암에 이제 간암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완치가 되더라도 간암이 재발할 확률이 70%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암의 치료의 방법을 보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70%가 경동맥 색전술이래요. 그러니까 경동맥 색전술이라는 건 뭐냐면 암이 있는 부위에다가 암은 주로 동맥으로부터 이제 혈액을 공급받는데 암이 있는 부분에다가 항암제를 넣고 동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동맥 색전술이 가장 많이 한 70%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간암 환자에 거기서 60, 70%가 반응을 하고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치료,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거하고 병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요법이 있죠. 방사선 요법은 옛날에는 기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지면서 부작용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요. 전신 항암 요법 같은 경우는 20%가 치료 반응을 하는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있고 계속적으로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간암에 걸린 환자한테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4주에 매주 4번, 그 다음에 2주에 4번, 그 다음에 4주에 4번, 8주에 4번 이렇게 해서 16번을 면역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비싸대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제 경동맥 색전술이 200만 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 재발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요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색전술이 있는데 얘는 경동맥 색전술하고 비슷한데 방사선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좋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부작용도 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전자 치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뭐 그렇게 효과가 뛰어난 것도 아니면서 뭐 부작용이 방사선만큼 이제 그런 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 그 치료를 견딜 수 없다면 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원경이었습니다.